네, 안녕하세요. 저 SA팀에서 일하고 있는 유하나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쿠버네티스 네이티브한 오퍼레이터 중에 하나인 로키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뒤쪽에 이제 상세 로키 아키텍처와 시연에 대해서는 글로벌 서포트 팀의 소피아님께서 같이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소피아님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E팀에서 시니어 테크니컬 서포트 엔지니어로 오픈시프트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효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계속 내용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로키 오퍼레이터를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쿠버네티스 환경에서의 이 로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먼저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생하는 로그에 대한 모니터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존 레거시 시스템과는 다르게 컨테이너는 재시작이 되면 로그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의 개수가 많고 만약에 여러 컨테이너의 로그를 동시에 봐야 하는 이런 제약사항도 발생하는데요. 명령어를 통해서도 로그를 확인할 수 있지만 애플리케이션별로 로그를 찾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각 컨테이너에 쌓는 로그를 한 곳에서 보기 위해서 EFK 스택과 같은 로그 수집 프로그램과 로그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운영하는 클러스터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일라스틱 서치의 크기도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른 관리 비용도 증가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더 간단한 로깅 시스템이 필요해졌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로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공유드릴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라스틱서치 라이센스 정책 변경과 그라파나 로키, 로키 오퍼레이터와 이제 구성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뒤쪽에 이제 상세 아키텍처와 시연에 대해서는 이제 소피아님께서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일라스틱서치 라이센스 정책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일라스틱서치와 키바나에 대한 라이센스 변경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예정이 됐었는데요. 기존 아파치 2.0 라이센스를 SSPL과 일라스틱서치 라이센스에 따라서 이중 라이센스로 전환해서 사용자가 어느 라이센스를 적용할지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일라스틱 클라우드 사용자 또는 직접 이제 다운을 받아서 쓰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라스틱 서치 또는 키바나의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소스 코드에 대한 변경이나 릴리즈를 모두 공개해야 됩니다. 이런 라이센스 정책은 7.11 버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저희 오픈시프트도 마찬가지로 EFK 기반으로 현재 로깅 오퍼레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변화가 예측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오픈시프트 4.0대 버전에서 사용하는 키바나가 포함된 일라스틱서치 엔진 버전은 6.8 버전으로 해당 라이센스 변경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오퍼레이터의 버전의 이 라이프 사이클 기간 동안에는 해당 버전에 대해서는 버그 픽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신 릴리즈 노트를 확인을 해보면 추후에는 플루언트D가 제거가 될 예정이고 레드햇은 현재 이 릴리즈 라이프 사이클 기간 동안에 이 기능에 대한 버그 픽스 및 지원을 제공하지만 이 기능은 더 이상 개선되지 않고 제거가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플루언트D의 대안으로 벡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공된 로키 오퍼레이터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그라파나 로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라파나 로키는 프로메테우스에서 영감을 받아서 탄생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를 위한 로깅 서비스로 그라파나를 통한 시각화를 제공하고 쿠버네티스에서 더 잘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라파나 로키는 2018년 쿠베콘 시애틀에서 처음 소개가 되었고요. 단일 로그라인을 그대로 처리한다라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라파나 로키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like 프로메테우스, 더포 로그스라고 하는 이 문구를 사용해서 그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레이블을 사용해서 관련 로그들을 그룹화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로그의 레이블만 인덱싱하고 원본 메시지는 인덱싱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그 내용을 인덱싱하는 것이 아니고 로그 스트림에 대한 레이블 집합을 인덱싱합니다. 이 방식은 로그 처리에 대해 인덱싱을 하는 기존 일라스틱 서치와 비교했을 때 훨씬 자원 소모가 적고 확장성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로그들을 그룹화시켜서 즉각적인 확인을 할 때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로그를 무조건 시간 순으로 저장하고 불러오기 때문에 별도의 순서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또 그라파나 로키의 장점을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로키는 소규모 실행과 그리고 대규모 설치를 위해서 이 확장 가능한 설계 구조 모두를 갖고 있습니다. 그라파나 랩에서 제공하는 이 헬름 차트를 사용해서 쿠버네티스 환경에 설치가 가능하고요. 사용자 지정으로 변수값을 설정해서 대상 환경에 신속하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공급자는 자체 관리형 쿠버네티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과 쿠버네티스 환경에 친화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멀티 테넌시를 지원하고 이 로그 데이터 저장소, 그러니까 백엔드 스토리지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뿐만 아니라 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오픈시프트 데이터 파운데이션이나 민IO와 같은 스토리지를 활용해서 구성하실 수 있고요. 또 프로메테우스에서 사용되는 프롬QL에서 영감을 받은 로그QL을 통해서 이 로키에 저장된 데이터를 저작하고 집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쿼리를 그래파나 화면에서 직접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로키의 기본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키는 메인 서버 구성 요소를 이제 로키라고 부르고요. 이 전달되는 로그들은 뒤쪽에 이제 백엔드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로그를 이제 중앙 저장소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가 필요한데요. 이 에이전트가 바로 이제 프롬테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프롬테일은 모니터링 해야 하는 노드의 데몬셋 형태로 배포가 되어서 로그를 로키로 전달합니다. 사용자는 이 그래파나 대시보드를 통해서 로그 QL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쿼리하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그래파나 로키의 좀 더 세부적인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로키로 전달된 로그는 레이블이라고 하는 인덱스와 메시지라고 하는 청크로 나뉘어서 저장이 되고요. 그래파나 로키 시스템의 작업은 데이터 샘플링 요청을 처리하는 리드 패스와 실제로 이 로그를 그러니까 스토리지에 쓰는 라이트 패스, 이 두 가지 주요 흐름으로 나뉩니다. 먼저 이제 디스트리뷰터는 클라이언트, 여기서 말하는 클라이언트는 프롬테일이나 플루언트D와 같은 로그 수집기를 이야기하고 그 로그 수집기에서 들어오는 로그를 받아서 로그를 검증한 뒤에 뒤쪽에 이제 인제스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인제스터는 디스트리뷰터에서 로그를 전달받고 일정 기간 동안에는 메모리에 보관을 한 다음에 이제 백엔드 스토리지에 압축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제스터가 갑자기 종료가 되면 연구 저장소에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는 손실이 되기 때문에 로키는 보통 이 세 개의 복제본을 구성하도록 구성을 하게 됩니다. 커리어는 인메모리 혹은 이제 백엔드 스토리지에서 로그를 커리한 데이터를 가져온 후에 이제 중복을 제거하고 데이터를 반환하게 되고 커리 프론트 엔드는 이러한 읽기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커리 API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이제 선택적 서비스로 일종의 프록시 서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 프론트 엔드가 있으면 들어오는 커리 요청은 이 커리어가 아닌 이 커리 프론트 엔드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 프론트 엔드는 들어오는 커리를 저장하고 커리어는 이를 호출해서 처리 요청을 큐에서 이제 빼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룰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고, 관리 요소로 추가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널리 사용하고 있는 EFK와 이제 그래파나의 주요 구성 요소를 좀 이제 매핑을 시켜보면 먼저 이제 데이터 저장소로 사용되던 일라스틱 서치는 그래파나 로키에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로그 수집기인 플루언트D는 그래파나 로키에서는 기본값이 프론테일이지만 플루언트D나 플루언트B 다른 이제 다양한 플러그인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깅에 대한 모니터링 대시보드 화면은 키바나 대신에
그라파나 로키에서는 그라파나로 이제 제공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픈시프트에서 제공하는 로키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시프트의 이제 로깅 오퍼레이터 5.6 버전에는 로그 수집기인 플루언티티 대신에 벡터를 기본적으로 사용되도록 이제 GA가 되었고요. 클러스터 로깅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클러스터 로깅을 구성하게 되면 이제 벡터가 각 노드의 데몬셋 형태로 배포가 되고 이 노드에 있는 로그를 이제 수집해서 이제 로키의 백엔드 스토리지인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로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키 스택 오퍼레이터를 설치하고 로키 스택을 구성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주요 구성 요소들인 뭐 디스트리뷰터나 인제스터, 인덱스 게이트웨이와 같은 이런 구성 요소들이 컨테이너 혹은 스테이트 풀셋 형태로 이제 배포가 되게 되고요. 이 클러스터 로깅에 대한 콘솔 플러그인이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는 오픈시프트 콘솔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 컨테이너에 대한 로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EF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키바나 대시보드로 이동해서 로그를 확인했다면 로키 같은 경우에는 이를 오픈시프트 콘솔과 통합해서 그 부분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로그 수집기인 플루언트디와 벡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둘 다 모두 이제 오픈소스 로그 수집기이고요. 가장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이 성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루언트디는 C와 루비로 작성이 되었고 대부분 루비로 이제 짜여 있기 때문에 이 루비에서 발생하는 그 고질적인 문제인 메모리 부분에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보다 더 높은 메모리 사용량과 느린 처리 속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벡터는 러스트로 작성이 되었고 매우 빠르고 메모리가 효율적이고 대규모 데이터 처리나 분석 작업, 실시간 로그 수집과 같은 이런 그런 걸 처리하도록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더 성능에 뛰어나고 리소스도 더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블로그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전에 종균님도 로깅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을 때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IBM 분이 이제 베어메탈 서버에서 이 로그 수집기를 가지고 벤치마킹 성능 실험을 한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메모리 사용량도 다른 수집기에 비해서 훨씬 적으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벡터의 성능이 CPU당 LPS, 로그 퍼 세컨드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로키 스택이 다 개발이 된 것은 아니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 모든 API가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부는 아직 테크 프리뷰 단계이고 경고 같은 경우에는 오픈시프트 로깅 5.7 버전에 지금 포함이 될 거다라고 이제 문서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플루언트디의 모든 그 기능이 벡터에서 다 현재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기능 비교에 대한 부분은 뒤쪽에 어펜딕스로 빼놓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오픈시프트 환경에서 로키 오퍼레이터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키 오퍼레이터를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픈시프트 로깅 오퍼레이터 버전은 5.5 이상 버전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로그 저장소로 S3와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구성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로그 저장소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구성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많이 테스트하는 오픈TLC 환경에서는 AWS의 S3나 ODF를 통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구성하실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로키 오퍼레이터를 설치한 다음에 로키 스택 CR을 구성하고 그리고 나서 클러스터 로깅 오퍼레이터를 설치하고 이제 로그 수집기 부분을 벡터로 설정해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성이 완료가 되면 오픈시프트 콘솔 환경에서 각 구성 요소들의 이런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키 스택의 그 커스텀 리소스 CR 부분을 살펴보면 스펙의 이제 사이즈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X 앞에 이 숫자가 로키 인스턴스의 숫자를 나타내고요.
뒤에 이 스몰이라고 하는 이 사이즈가 성능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에 하루에 로그가 얼만큼 전송이 되는지, 그리고 초당 캐싱 없이 처리할 수 있는 QPS, 메모리나 CPU, 디스크에 따라서 이 사이즈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 지정을 하게 되면 그에 맞는 리플리카 수가 지정이 되어서 이제 로키 스택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시크릿에는 이 로키의 백엔드 스토리지에 해당하는 이제 설정 값을 얘가 참조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부분으로, 만약에 AWS의 S3를 활용해서 이제 사용을 한다면 여기에는 AWS의 시크릿 키 값이라든지 실제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엔드포인트, 버킷 이름과 같은 정보들이 명세가 되어 있습니다. 로키 사이징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공식 문서에 기준값이 나와 있고요. 엑스트라 스몰 같은 경우에는 개발, 그리고 테스트, 데모에만 이제 해당이 되고 성능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키 스택 같은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리소스를 얘가 사용하게 되고, 메모리나 CPU가 충분하지 않으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로깅 오퍼레이터의 이 5.6 버전에서 벡터가 GA가 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요. 이를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이 CR에다가 콜렉션 부분에 타입을 벡터로 지정을 하시게 되면 노드에 이 벡터가 데모된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성 요소가 이제 배포된 것을 콘솔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컨테이너와 스테이트 풀셋 요소로 이제 구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각 구성 요소는 앞에 이제 로키 스택에 설정한 그 사이징에 맞춰서 이제 그 리플리카 수가 그에 맞게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테이트 풀셋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 뜻처럼 상태가 있는 파드들을 관리하는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 풀셋을 사용하게 되면 PV를 사용해서 특정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시 파드를 재시작했을 때 해당 데이터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 개의 파드가 있으면 이를 순서를 지정해서 띄워야 될 때도 이 스테이트 풀셋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어떠한 상태가 있어야 할 때 사용이 됩니다. 또 로키 스택 안에서는 인덱스 게이트웨이와 인제스터, 컴팩터가 스테이트 풀셋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면 웹 콘솔 화면에서 이제 클러스터 로깅의 이 콘솔 플러그인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모니터링의 로그스라고 하는 메뉴가 이제 활성화가 되고, 해당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파드의 로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히스토그램 보기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이 로그 볼륨 히스토리에 대한 그 로그 수준을 나타내는 이 막대 그래프가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정규 표현식을 통해서 쿼리를 수행하고 필터링을 한 내용을 아래 이제 로그 상세 보기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의 위치가 어디인지, 타임스탬프라든지 호스트 네임과 같은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로키 스택을 클라우드 환경에 이제 구성된 오픈시프트에 구성하는 방법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고, 이후에 이제 상세 아키텍처와 실제 이제 로컬 환경의 구성 환경에 대해서는 소피아님께서 공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연아님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화면을 제 걸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하나님께서 소개해 주신 로키 오픈시프트 로깅의 로키 스택의 아키텍처와 상세 안에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설치하는 시연을 같이 해보고자 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전체 오픈시프트 로깅의 로키 스택의 아키텍처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큰 네모 박스 안에 또 작은 네모 박스가 있고, 이 작은 네모 박스에 보면 로키라고 써 있어요. 실제 우리가 부르는 로키라고 하는 애는 이 로키 안에 디스트리뷰터, 인제스터, 커리어 프론트엔드, 인덱스 게이트웨이, 컴팩터, 그리고 S3 그리고 볼트 DB 쉬퍼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묶음들의 패키지를 로키라고 부릅니다. 실제 오픈시프트에서 설치가 되는 로키 스택은 이 로키랑 오픈시프트 사이에서 서로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기 위해 그 앞에 API라고 하는
게이트웨이가 설치가 되고 이 게이트웨이를 포함해서 로키 스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로키 스택 오퍼레이터를 배포를 할 때 이 로키 스택 구성 요소들이 배포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로그가 어떻게 라이트가 되고 또 스토어에서 어떻게 리드가 되는지 그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좀 우리 팟은 이제 스탠다드 아웃, 스탠다드 에러 타입으로 로그를 방출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 방출된 로그는 클러스터 로깅에서 설치된 로그 컬렉터, 플런트기나 벡터와 같은 로그 컬렉터에 의해서 그 로그 라인들을 읽게 되고 이 읽어진 라인들은 로그 스트림 타입으로 변환이 돼서 푸시되게 됩니다. 이 로그 스트림을 최초로 읽어드리는 구성 요소가 로키 안에 있는 디스트리뷰터라는 구성 요소입니다. 이 디스트리뷰터에 들어오는 로그의 타입을 보면 이렇게 앞에 라벨 타입과 뒤에 실제 로그 데이터 타입으로 된 로그 스트림 형태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라벨은 실제 나중에 이 데이터를 인덱싱을 할 때 이 라벨들이 사용이 되게 되고 이 안에 로그 메시지들은 그중에 뭐 그러니까 로그에 대해서 필터라든가 로그 스트럭처를 검색을 할 때 메시지 내용에 보여지는 이제 로그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로그 스트림들을 최초의 디스트리뷰터가 읽어드리게 되고 이 디스트리뷰터는 실제로 로그 저장을 일으키는 인제스터에게 해당 스트림을 푸시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디스트리뷰터나 인제스터가 리플리카가 여러 개가 운영되는 환경에서 최초에 들어온 로그 스트림에 대해서 이제 디스트리뷰터가 인제스터한테 로그 푸시를 할 때 자기가 원래 푸시했던 인제스터를 계속해서 식별해서 데이터를 푸시할 수 있게끔 이 인제스터로부터 발생된 토큰 값과 이 로그 스트림의 인덱싱 값을 해싱 값을 조합을 해서 디스트리뷰터에서 해당 저장이 필요한 인제스터를 식별하게 됩니다. 식별된 인제스터에 로그 스트림을 저장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디스트리뷰터의 역할로는 우리가 테넌트별로 이 로그 스트림 라인에 대한 리미트 값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인제스터에 초당 몇 메가바이트의 로그를 전송할 건지 그리고 총 로그 스트림의 라인들을 몇 개까지 저장할 수 있을 건지 이런 튜닝 포인트들에 대한 리밋 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리밋에 대한 실제 인폴싱을 이 디스트리뷰터가 하게 됩니다. 디스트리뷰터에서 전송된 로그 스트림들은 이제 인제스터를 통해서 저장이 되는데 이때도 인제스터는 로그 스트림 데이터 값을 받게 되고 이때 앞에 있는 이 라벨 파일들은 인덱싱이 되어서 볼트 db 파일 형태로 인덱스 파일들이 저장이 이루어지고 뒤에 있는 로그 데이터들은 청크 타입으로 로그 데이터 파일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S3라고 써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인제스터가 추후에 S3로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메모리에 먼저 이 두 가지 타입의 데이터를 갖고 있고 주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 뒤에 있는 백엔드 스토리지에 플러시해서 영구적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로그가 라이트 되는 경로를 요약해 보자면 로그 스트림이 디스트리뷰터로 들어오고 디스트리뷰터는 실제 저장소의 인제스터에 로그를 분배를 하게 되고 인제스트는 로그의 인덱스 파일과 청크 타입 형태로 로그를 저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로그를 이제 스토어에 저장을 했다면 이제 리드를 하는 경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로그를 읽으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웹 콘솔에 이제 쿼리를 던질 수 있는 이제 칸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지리를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로그 쿼리 형태와 매트릭 쿼리 형태의 두 가지 형태의 쿼리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쿼리를 날렸을 때 로키 스택 안에 있는 쿼리 프론트엔드에서 최초로 그 로그 쿼리들을 읽어드리게 됩니다. 이 로그 프론트엔드는 예를 들어서 쿼리가 굉장히 복잡한 하나의 쿼리로 되어 있을 때 그 일부 쿼리들의 QoS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단순한 심플 쿼리로 이제 스플릿을 하게 되고 그 쿼리들을 이 쿼리어라고 하는 팟에 그러니까 고르게 배포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생성된 쿼리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쿼리어에 하나씩 피포 타입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송된 쿼리는
실제 쿼리어에서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 쿼리어에서 수행된 데이터를 패칭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최신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인제스터를 룩업을 해서 인제스터에서 최신 데이터들에 대해서 데이터 패칭을 하게 되고, 인제스터에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히스토리컬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S3 스토리지의 API 호출을 통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온 데이터들은 이제 쿼리 프론트엔드에 그 리저트 세트들이 전달이 되게 되고, 쿼리 프론트엔드는 이 부분적인 데이터들을 하나의 마지막 리저트 셋으로 묶어서 이제 사용자에게 리드할 수 있는 로그를 전달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린 게 인제스터는 아직 플러시하지 않은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패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드 패스를 다시 한번 요약해보자면, 이제 로그 쿼리가 들어왔을 때 최초 받아들이는 애가 쿼리 프론트엔드고, 쿼리 프론트엔드는 서비스의 QoS 보장을 위해서 쿼리를 심플한 쿼리를 나눠서 각각 쿼리어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고, 이 쿼리가 실제 쿼리를 수행하고 쿼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인제스터와 이제 백엔드 스토리지에서 데이터 패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로키 스택의 이제 컴포넌트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로키 스택 앞으로 들어오는 이제 OCP에서 로키 스택 사이에서 오퍼레이션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게이트웨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게이트웨이에서 오픈시프트 어설라이제이션 그리고 오픈시프트 어센티케이션, 이 두 가지 인증을 통해서 얘가 허용된 리퀘스트가 맞는지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되고, 이 게이트웨이에서는 오픈어스2 프로토콜을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되고, 어설라이제이션으로는 오픈 팔러시 에이전트라고 하는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짜 어설라이제이션 체크를 하게 되는데, 진짜 배포를 하다 보면 게이트웨이 안에 OPA라고 하는 에이전트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오픈시프트 어센티케이션 서버에 이제 토큰 리뷰 값을 던져서 그러니까 서브젝트들, 서비스 어카운트나 유저가 진짜 인증이 된 애들인지를 체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서브젝트 액세스 리뷰라고 하는 이 어떤 특정 서브젝트가 이제 맞는 권한을 갖고 있는지 그 데이터들 체크를 하기 위해서 오픈시프트 API 서버에 이 SAR이라는 값을 던져서 특정 서비스 어카운트가 어떤 특정 테넌트의 뭐 get 또는 create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OCP와 로키 스택은 이 게이트웨이 통해서 오퍼레이션이 되게 되고요. 뒷단의 스토리지인 S3 스토리지와 오퍼레이션 관점에서는 로키 안에 있는 인제스터, 인덱스 게이트웨이, 커리어, 컴팩터라고 하는 네 가지의 멤버 리스트들이 뒤에 있는 S3와 API 통신하게 되는데, 인제스터는 주기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플러시를 한다고 했어요. 그때 플러시를 할 때 S3 스토리지와 이제 API 통신하게 되고, 인덱스 게이트웨이는 백엔드에 있는 이 스토리지에서 매번 인덱스를 가져오면 그거 자체가 오버로드이기 때문에 특정 이제 히스토리컬한 데이터 인덱스들, 이 인덱스 게이트웨이가 캐시 형태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쿼리어는 이제 쿼리가 수행이 될 때 최신 데이터는 인제스터에서 가져오지만 거기에 없는 데이터들을 백엔드 스토리지에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그때 S3 스토리지와 API 통신하게 되고, 컴팩터는 S3에 저장되어 있는 일부 데이터를 이제 압축이 필요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압축을 하고 다시 압축된 파일을 S3를 업로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배포를 하면 이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오픈시프트 내부적으로도 PVC가 생성이 돼요. 그 PVC는 이제 실제 S3랑 통신하기 전에 자기들이 캐시 타입, 그러니까 템포러리하게 데이터를 갖고 있기 위해서 각각의 PVC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픈시프트 로깅, 로키 스택의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실제로 저희가 설치를 하는 시연을 해볼 거예요. 저는 제 로컬 환경에 S3를 구성하기 위해서 ODF를 설치를 했고, ODF에서 제공되는 이제 누바 오브젝트 버킷을 통해서 S3를 구성을 할 건데요. 네, ODF 컴포넌트를 생성을 했고요. 이용해서 로키 스택을 설치를 해볼 거예요. 로키 스택을 설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오퍼레이터가 필요한데, 로키 오퍼레이터랑
로깅 오퍼레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퍼레이터 설치 방법은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웹콘솔의 오퍼레이터 허브에서 이 로키라고 검색하시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커뮤니티 버전이 아닌 로키 오퍼레이터를 인스톨해서 전 이미 해놨습니다. 인스톨해서 특정 버전 선택 후 설치를 하고 또 필요한 오픈시프트 로깅 보시면 레드에 오픈시프트 로깅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이 오퍼레이터도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클러스터 로깅이랑 로키 오퍼레이터가 지금 성공적으로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로키를 설치를 할 건데 로키는 S3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S3 스토리지 버킷을 먼저 생성을 할 거예요. 저는 ODF에서 이제 OBC를 생성을 할 건데 OBC CR인데요. 오브젝트 버킷 클레임 타입을 설치를 하는데 이름을 주고 그리고 버킷 이름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누바라고 하는 스토리지 클래스 통해서 이 오브젝트 버킷 스토리지를 생성을 할 건데요. 이 스토리지 클래스를 통해 설치를 할 때 얘도 다이나믹 프로비저닝이 되기 때문에 이 OBC를 생성을 하면은 오브젝트 버킷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먼저 설치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OBC가 설치가 됐고 자동으로 오브젝트 버킷까지 생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OBC를 생성을 하면 그 생성한 네임스페이스에 버킷 스토리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컴피그 맵이랑 시크릿이 생성이 됩니다. 이건 아까 전에 제가 OBC를 만들었던 이윤과 동일하게 컴피그 맵이랑 시크릿이 생성이 됐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저는 S3 스토리지에 대한 네임, 호스트 네임, 포트와 같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시크릿을 보게 되면 해당 오브젝트 스토리에 접속할 수 있는 액세스 키, 그리고 액세스에 대한 시크릿과 이 두 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키에서 이 S3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방금 확인한 그 호스트 네임, 그리고 포트, 그리고 액세스 네임들의 값을 시크릿으로 생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뉴얼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시크릿을 생성할 때 액세스 키, 필수적으로 액세스 키, ID, 액세스 키, 시크릿, 그리고 버킷 네임, 엔드포인트 값들에 대해서 시크릿 생성을 하게 되고요. 저는 해당 값들을 컴퓨터 맵이랑 시크릿에서 익스포트를 해서 시크릿을 만들어 볼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아까 컴피그 맵이랑 시크릿에 있던 데이터들을 리포트를 했고 해당 값을 통해서 아이고, 시크릿을 생성하겠습니다. 저는 로키스택 DV ODF라고 하는 시크릿을 생성했어요. 이제 진짜 로키스택을 설치할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로키스택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로키스택을 구성을 할 때는 이게 로키스택에 대한 CR인데 네임 값과 대당 인스턴스를 설치할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아까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죠. 티셔츠 사이즈라고 하는 이 로키스택 인스턴스의 사이즈를 지정을 하는데 저는 데모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엑스트라 스몰 사이즈를 적용을 했고 그다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 시크릿 값 아까 생성한 시크릿 값이 S3 타입의 시크릿 값인데 이 값을 지정을 하고 여기 보시면 또 스토리지 클래스를 또 설정을 해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로키스택의 그 멤버리스트 컴포넌트들이 로컬에다가도 그 PVC를 가지고 있게 돼요. 그 PVC 생성을 위해서 이 스토리지 클래스를 지정을 하는 거고요. 이 CR을 적용을 하면
아이고. 보시면 로키 스택 관련 멤버 리스트들이 생성이 되고 있어요. 좀 시간이 걸립니다. 보시면은 PVC가 생성이 됐죠. 그래서 뭐 컴팩터 관련 아까 인덱스 게이트웨이 관련 그리고 인제스터 관련 PVC들이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월이라고 하는 애가 150GB가 보여요. 그래서 그 로키 티셔츠 사이즈에서 크레온 디스크 사이즈가 명시된 부분이 있는데 그 디스크 사이즈가 이 OCP 내부적으로 생성되는 이 퍼시스턴트 스토리지 사이즈는 이거를 의미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우리 엑스트라 스몰 사이즈에서는 이 150GB의 PVC가 생성이 되는데 얘가 실제 인제스터가 바라보고 있는 PVC고요. 그래서 이 인제스터가 실제 자기가 데이터 인덱스 파일이랑 척 파일들을 담고 있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제 주기적으로 S3에다가 플러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로키 스택이 지금 다 배포가 됐습니다. 배포가 됐고 그 다음에는 오픈시프트 로깅을 배포를 해야 돼요. 로깅을 배포하면 로깅 안에 있는 컬렉터들이 배포가 될 거예요. 오픈시프트 로깅 인스턴스를 배포를 할 건데 이 스펙은 기본적으로 매니지드 상태여야지 오퍼레이팅도 관리가 되기 때문에 매니지드 있고 로그스터 타입을 로키 스택 타입 그리고 아까 생성했던 로키 스택의 이름을 지정해 주고요. 컬렉터는 기본적으로 플런트 D가 설치가 될 거예요.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벡터라고 인위적으로 여기다 지정을 해서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여기만 설치하면은 데모센 형태로 그 컬렉터들이 노드들의 생성이 되고 있어요. 제가 3마스터 3워커 노드인데요. 그래서 지금 뭐 6개가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로깅 뷰 플러그인이라는 것도 생겨요. 이거는 이제 오픈시프트 웹 콘솔에서 로그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 플러그인을 이 로깅 스택을 로깅 인스턴스를 배포할 때 생성이 되게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생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웹 콘솔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이 옵저브에 가보시면 옵저브 새로 고침을 해보고 새로 고침을 했더니 여기 보면 로고라고 생성이 됐어요. 이 로고가 우리 기존 EFK에서 키바나 역할을 하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수집이 돼서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쇼 히스토그램을 누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 그래프, 히스토그램 로고에 대한 그래프가 보여지게 되고 쿼리는 이 쿼리 여기다 로그 큐어리라는 타입으로 쿼리를 넣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콘텐츠에서 네임스페이스별로 필터를 제공을 하고요. 이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 그리고 시밀러티에 대해서 뭐 인포만 보겠다면 인포 이 테넌트는 애플리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 어디 세 가지 테넌트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메뉴를 통해서 쿼리를 생성하고 뭐 런을 하면 이 쿼리에 수행된 로그 데이터들이 이렇게 로우로 보여지게 되고요.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상세 내용들이 보여지는데 여기 메시지 타입 메시지 타입 그리고 어떤 네임스페이스에 있고 타임 스페이스는 어떻고 실제 이 로그의 파일은 어디에 있고 같은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시연은 여기까지입니다.